이거 합정의 임대료긴 한데 까도 되나 싶은데 정도 나와요. 자, 이거를 머릿속에 박아 놓으면은 팔았을 때 얼마 남았지가 계산하기가 좀 쉬워져요. 일단 매출, 자, 3천만 원 팔았을 때 얼마 남는지 하고 5천만 원 팔았을 때 또 얼마 남는지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얘기하면 여기는 15평 정도 되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. 여기는 한 20평에서 25평 정도? 이게 얼마 남는지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일단 원가 구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먼저인데요. 일단 원가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일단 술집에 대해서 원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. 어떻게 있냐면 원재료 비율, 식대, 야채 이런 거 말하는 거죠. 자, 두 번째 인건비, 자, 세 번째 임대료. 자, 이 세 가지를 나누는데 보통 이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원재료 비율 같은 경우에는 한 30%에서 50%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인건비 비율은 한 15%에서 한 25% 정도까지가 보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5% 정도에서 한 15% 정도? 자, 범위를 놔두어주면 약간 좀 또 헷갈리시죠? 정확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. 자, 얘는 그냥 40% 정도면은 적당하다. 자, 40%보다 좀 더 낮다. 한 예를 들어 30%다. 이건 뭐냐면은 되게 원가 관리가 잘 돼 있어서 되게 비싸게 파는 매장들만 가능한 거예요. 자, 50%다. 엄청 퍼주거나 아니면 완전 메이저 프랜차이즈, 뭐 치킨집이나 뭐 그런 데들, 뭐 55%도 가거든요. 뭐 그런 데인 경우. 그래서 보통은 40%다. 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인건비 비율은 그냥 이 중간 값인 한 20% 정도가 적정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사장님이 일한다는 기준이에요. 프로토를 가게 되면 30%도 가요. 그러면 15% 나오면 뭐냐? 되게 관리를 잘하는 매장이에요. 인건비 비율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면서 사장님이 일하면서 이제 뭔가 단가도 막 그렇게 박리담회가 아닌 것들의 기준인 거고, 많으면 25%까지 나오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은 누가 봐도 많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. 고기를 구워준다던가 알바생들이, 아니면 막 메뉴 단가가 낮아서 막 서빙을 많이 해야 된다던가, 또는 화구를 다뤄가지고 막 내내 막 붙어 있어가지고 막 불을 다뤄야 돼. 그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25%까지도 나옵니다. 자,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20%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임대료 비율은 뭐냐면 한 10%가 적정하다 보시면 돼요. 10%. 자, 이건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은 10%는 임대료에 곱하기 10을 하면은 내 매출이 나와야 돼요. 내 매장이 예를 들어 임대료 200만 원이다. 그러면은 매출은 2천만 원 나와야 돼요. 자, 임대료가 300만 원이다? 그럼 그냥 쉽죠? 3천만 원이 나와야지 이 임대료가 적당한 거예요. 근데 이거보다 매출이 올라간다. 그럼 비율이 떨어지겠죠. 그래서 10% 이내로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베스트입니다. 근데 임대료 막 높고 약간 좋은 상권 가면은 10%가 좀 넘을 수도 있긴 한데 보통 10%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이거를 머릿속에 박아 놓으면은 3천만 원 팔았을 때 얼마 남았지가 계산하기가 좀 쉬워져요. 자, 그러면은 이 기준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게요. 40, 20, 10이에요. 이거는 그 어느 누가 와도 약간 반박할 수 없을 정도의 사실이니까 이건 어느 정도 믿고 가셔도 돼요. 3천만 원 팔았을 때 얼마가 내 손에 떨어지는지, 자, 요걸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. 술집은 일단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. 평일하고 주말하고 매출이 당연히 달라요. 보통 약속 잡을 때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 날 많이 잡죠? 자, 그렇기 때문에 월, 화, 수, 목, 금, 토, 일 할 때 보통 평일에 90만 원 정도를 팔고 금, 토에 한 1.5배는 팔아야 되거든요, 최소. 자, 140 정도를 팔아요. 자, 일요일 날 90만 원 팔았을 때, 자, 이렇게 기준으로 영업일 30일을 하면은 이게 얼마였더라? 이게 한 3,100만 원 정도 나와요. 제가 대략적 계산해봤는데 3,1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. 자, 3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정확한 수치를 알고 있는 저희 매장 중 하나로 예시를 들어볼게요. 저희는 똑같이 보통 40% 이내로 끊기긴 하는데 40%로 가정해보고 이 원재료 비율은 1,200만 원. 자, 인건비 비율은 보통 20%라고 했죠? 20%인데 저희는 보통 가맹점 전체 평균을 내보니까 한 17% 나오더라고요. 계산하기 편하게 15%를 해볼게요. 그리고 15% 하면은 이게 450만 원입니다. 자, 그리고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15평인데 비싼 데는 300만 원, 뭐 괜찮다 싶으면 200만 원 정도 하거든요, 임대료가. 임대료 200만 원 기준으로 해볼게요. 부가세까지 얹어서 220. 자, 그 다음 빼보면은, 빼기 전에, 자, 빼기 전에 하나 더 있죠? 기타 비용이 있어요, 기타 비용. 기타 비용이 뭐냐면은 전기세, 수도세, 가스비, 관리비 뭐 이런 것들 말해요. 보통 5% 잡으시면 돼요. 5% 하면은 150만 원. 자, 쭉 빼면은 980만 원 정도 나옵니다. 꽤 괜찮죠, 이 정도면? 자, 전제 조건이 있어요, 전제 조건. 여기. 이 기준 15평에 테이블은 한 8개에서 9개 정도 돼야 되고요. 객단가가 너무 낮으면 안 돼요. 자, 인건비 비율이 관리가 돼야 돼요. 인건비 비율이. 자,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, 여기서. 자, 450만 원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평일 기준에 90만 원 했을 때는 몇 명 필요하냐면 숫자 기준으로 2명 필요해요. 자, 금토 같은 경우에는 3명이면 가능합니다. 3명이면 가능해요.
보통 저희는 어떻게 기준을 잡냐면은 저희 브랜드 기준으로 1매출 50만원이 한 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1매출 한 100만원 정도 나오면은 한 2명 정도 필요하다. 홀 1명, 주방 1명.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. 하루 전체에 대해서. 자, 그래서 2명 기준에 3명 기준 하면은 직원 1명 쓰고 알바 정도 쓰면은 400에서 500 사이에 무조건 끊을 수 있어요.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정도예요.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보통 15% 언저리가 나오게 돼요. 그래서 임대료 비율은 만약에 좀 비싸고 좋은 데 들어갔다, 300만원 들어갔다, 그럼 여기 100만원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기타 비용 보통 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고정값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. 여기에 빠져있는 게 있죠. 세금이 빠져있어요. 세금. 여기 뭐가 빠져있냐면 부가세하고 종소세가 빠져있거든요. 부가세와 종소세는 뭐 사실 이거 여기에서 사장님이 뭐 개인 생활비 쓰고 카드 쓰고 지출력 내면은 약간 감면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사람마다 좀 달라요. 자, 3천만원 벌었을 때 이 정도 버는 걸로 꽤 나쁘지 않는 수익이 되죠. 자, 그러면 5천만원 벌면은 어떨까요? 5천만원. 자, 매출 5천만원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. 매출 5천만원은 그 평일 기준에 어느 정도 팔아야 되냐? 150만원은 팔아야 돼요. 자, 쉽지 않죠? 꽤 많이 팔아야 돼요, 이 정도는. 그리고 금토는 아까 말한 대로 1.5배 이상 팔아야 된다 했죠? 자, 이러면은 한 220만원 정도는 팔아야 돼요. 이렇게 영업일 30일 돌리면은, 자, 컨닝 좀 할게요. 자, 5,060만원 나와요. 자, 이거는 25평에 한 테이블은 13개에서 16개 나와야 돼요. 똑같이 쭉 가볼게요. 자, 이랬을 때 원재료 비율 40%, 자, 2천만원. 자, 인건비 비율 15%, 750만원. 이건 750만원인데 한 800만원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그냥 750 할게요. 자, 임대료 비율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는 이거 합정의 임대료긴 한데 까도 되나 싶은데 한 350만원 정도 나와요. 실제로 합정은 매출이 평균 매출이 한 6천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 매장 기준이에요. 괜찮은 매장 기준. 자, 이랬을 때 비율은 다행이다. 딱 떨어지네. 7%. 기타 비율은 그냥 거의 고정값이라 보시면 돼요. 5%. 그럼 250. 자, 빼면은 얼마 나오냐? 1,650만원이 나와요. 사실 이 정도면은 자영업 치고 성공한 케이스예요. 뭐 창업 비용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세금은 제외한 금액이고 사장님이 뛰는 인건비죠. 여기서 만약에 인건비 비율이 사장님이 좀 더 많이 주고 싶다. 그럼 여기 좀 더 올라가겠죠? 그래서 수익이 좀 떨어질 수 있고 만약에 매장이 좀 더 좋은 데 들어갔다. 좀 더 비싼 데 들어갔다. 그럼 여기 좀 더 올라가겠죠? 이 정도 비율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. 전체적인 틀은 이 틀 안에서 움직이니까 거의 여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정리하면은 3천만원 팔았을 때 얘는 15평이었고 테이블은 한 8개에서 9개 정도 했을 때 아까 수익이 제 기억에 980이었는데 이 정도 나왔고 자 5천만원 팔았을 때 25평 기준이었고 수익은 한 1650만원. 물론 이 수치는 이 매출이 잘 관리되면서 나오는 수익이기 때문에 모든 3천만원 파는 매장이 이 정도 나오진 않아요. 특히 여기서 고려될 게 뭐냐면은 배달 매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 배달 매장은 해당되지 않아요. 왜냐면은 배달 매장은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빠져요. 배달 수수료. 근데 배달 수수료는 최근에 너무 언론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막 20% 이상, 뭐 20, 30% 떼가거든요. 그러면 여기서 20, 30% 떼가면은 막 반토막 이어나요. 그러니까 배달 제외, 저는 술집을 하니까 술집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. 원가율에 대한 설명과 매출이 각각 3천, 5천일 때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대략 전반적으로 저희 브랜드 기준으로 약간 좀 예시를 들어 설명드렸는데 자, 배달 수수료가 20에서 30% 정도 빠진다고 했죠. 근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배달 매장을 또 예시로 다음번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. 그러니까 배달 매장하고 홀 매장이 어떻게 다른지, 수익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, 저는 아무래도 술집을 하기 때문에 배달에 대해서 좀 더 부정적이긴 하지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